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관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오늘 6강 시간입니다. 6강 시간인데 여러분 교재 페이지 30쪽을 보세요. 30쪽을 보시게 되면 문서 구성의 체계가 나올 겁니다. 문서 구성의 체계가 나와요. 문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한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문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한문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건데 그 기한문 서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한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한문 서식에는 일반 기한문이 있고요. 일반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일반 기한문이 있고 간이 기한문이 있어요. 일반 기한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안건을 그 일반적으로 기한하는 것이 이제 일반 기한이고 간이 기한문은 말 그대로 약식이죠. 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결제 문서를 말합니다. 내부 결제 문서. 간이 기한문은 내부 결제 문서를 간이 기한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번 보니까 문서의 구성이 나오는데 1번 일반 기한문이 있고 2번에 간이 기한문이 나오는데요. 일반 기한문에서 사용하는 기한문은 이제 시행문이라고 나오죠. 거기 시행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일반 기한문에다가 말이죠. 직인 나중에 또 이제 관인도장 배우는데 이 직인이라고 하는 관인도장을 찍게 되면 직인을 넓으름이로 봐서 관인이라는 말을 찍는데 행정기관장이 찍는 그 직인 도장 관인을 찍게 되면은 일반 기한문에서 시행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일반 기한문에다가 관인도장 행정기관장의 그 결재를 받아서 관인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시행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기한문 작성하는 데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지죠. 두문, 본문, 결문.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한문, 시행문은 그 시행문 줄 쳐봐요. 시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일반 기한문에다가 관인도장을 찍게 되면 그게 시행문이라는 겁니다. 시행문입니다. 일반 기한문에다가 관인도장을 찍게 되면 시행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행문은 세 가지입니다. 두문, 본문, 결문. 그 용어 기억하세요. 두문, 본문, 결문.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의 구성이 나오죠. 문서의 구성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흐름만 잡으세요. 문서의 구성에는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3단계가 나오는데 두문은 뭐냐? 이게 이 문서의 구성이죠. 두문은 제일 위에 공문서에다가 행정기관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 있죠. 수신. 그러니까 두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기관명을 적고요. 행정기관명 밑에는 이제 그 공문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를 경유하느냐? 어느 행정기관을 경유하느냐? 경유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두문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행정기관명, 이따 공문서 약식 보겠습니다. 서류를. 그리고 수신, 그리고 경유까지가 두문이 되겠고
본문은 뭐냐? 제목. 본문도 세 가지인데 제목이 있고요. 그 공문서를 발송하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목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그 공문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목 밑에는 쭉 무슨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이 상당히 많게 되면 한 편이다 쓸 수 없으니까 부침이라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침. 이것도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본문은 제목과 내용과 부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문이 있죠. 결문은 내용, 그 공문서 내용 밑에다가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 결문인데 거기 결문은 발신자가 누구냐? 발신명입니다. 제일로 많은 게 발신명의. 발신명의가 있고요. 또 기한자가 누구냐? 이 공문을 기한한 사람. 그래서 기한을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검토와 협조를 배우는데, 자, 처음 공부하면 좀 이 사무관리 내용이 처음 쓰는 용어고요.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검토자가 있고 협조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기한자,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기한 사람 있고, 검토는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소위 검토는 수직적 합의가 되겠어요. 이따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협조는 수평적 합의예요. 협조는 수평적 합의인데 이 검토와 협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결재권자. 그런데 그 결재권자의 직위가 뭐냐 이런 거. 그리고 또는 직급, 서명. 그리고 이제 생산 등록번호와 시행일. 그리고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 그리고 행정기관에 여러분 그 공문서 제일 밑에 있잖아요. 공문서 제일 밑에 작성하는 것이 결문이 되겠는데 그 발신자의 우편번호라든가 도로명 주소라든가 홈페이지 주소라든가 전화, 팩스번호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자 우편 주소, 이메일을 말하겠죠. 그리고 공개 여부가 나오는데 그 공개 여부에는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공문들은 다 공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의 구성에는 3단계가 있다. 두문과 본문과 결문이 있다. 이 정도. 그렇다고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10분에 쓰는 내용인데 서식 같은 건 작성하는 거 아니니까요. 눈으로 보시면서 문서의 구성은 두문과 본문과 결문이 있는데 두문에는 제일 위에 행정기관명을 적는다. 수신과 경유란을 적는다. 본문은 제목이 본문입니다. 근데 제목이 두문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목은 본문이다. 내용도 본문이다. 내용이 많으면 부침이 있다. 이게 본문이고 마지막에 내용이 제일 밑에 기록하는 것이 행정기관명 발신자의 명의와 발신자 어디서 발송하느냐 그리고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뭐 이런 것들 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결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이기한문은 뭐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이기한문은 내부결제문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기한문은 내부결제문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31쪽에 보시게 되면 두문이 나오잖아요. 두문. 거기 나왔네. 1번 행정기관명의 표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명을 적을 때요. 명칭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상급기관 명칭, 둘째 줄 보세요. 상급기관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중구라고 하는 게가 있는데 여러분 서울특별시에도 중구가 있고요. 부산광역시에도 중구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명을 적을 때 중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구도 동일한 행정기관 명칭이 동일한 경우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상급기관 명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이렇게. 또 남면이라는 게 있어요. 면사무소도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인제군 남면도 있고 연기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남면도 있기 때문에 남면의 상급기관, 연기군 이렇게 상급기관 명칭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의 표시가 나왔는데요. 수신자가 여기 수신자가 없어요. 수신자가 없는 내부 결제 문서는요. 수신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냥 내부 결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신자가 없다. 거기 보세요. 수신자가 없는 내부 결제의 수신란에는 내부 결제로 표시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나번 거기 여러분 독임제 기관장, 합의제 기관장 나왔죠? 여러분 저 1차 공부하실 때 행정법 공부하셨죠? 행정법 공부할 때 독임제 행정기관장, 그리고 합의제 기관장, 합의제 뭐 행정자 빠졌는데 독임제 행정기관장,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장. 여러분 독임제 행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이런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처청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독임제 행정기관은 뭐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것이 되겠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장은 이원회입니다. 이원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원회, 이원회입니다. 이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또 금융감독위원회. 끝에 이원회가 들어가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번 보시니까 독임제 기관장, 합의제 기관장의 권한의 사항이 인 경우 수신란에는 수신명을 쓰는데 거기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러분 보조기관은 이게 수직적 이게 보조기관이고요. 수직적. 예. 설명드렸죠? 이게 보조기관이고 이건 보좌기관이죠. 이건 보조기관. 이건 보좌기관. 그러니까 수직적 합의가 되는 것은 보조기관이 되겠고 수평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좌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행정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조기관이나 보조기관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슨 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수신란에다가 자 예를 볼게요. 수신인데요. 이 수신은 두문인데 만약에 수신이 거기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장관 밑에는 실국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 이름을 썼어요. 괄호 열고 행정제도 혁신과장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 뭐가 나왔나? 거기 나왔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독임제 행정기관 장악 되겠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로 열고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과장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원장 하게 되면은 뭘로 봐야 돼요? 이원장. 거기 이원장 하게 되면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겠고, 합의제 기관장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원회. 이원장이 아닙니다. 그냥 이원회입니다. 이원장은 기관장이고 이원회는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송통신위원회 우승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번, 민원 회신문서라는 게 있어요. 회신문서에는 수신란에 민원인의 생명을 먼저 쓰고 가로 안에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쓴다. 거기 민원의 회신문서. 자, 민원인들에게 회신하는 거예요. 누가? 행정기관장이. 그러면 수신은 누가 될까요? 민원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수신 누구누구 해놓고 주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니까 이 수신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여기다 뭐라고 하느냐? 수신란 여기다가 수신자 참조 이렇게. 수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 이때는 수신자 참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신자 참조. 그래가지고 거기 보세요. 수신자 참조. 문서 이때는 문서 관리 업무 담당과장 해놓고 결문에 가가지고요. 여기 결문에 가가지고 거기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 여기는 수신자 참조라고 쓴 거는 두 분인데요. 이제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수신자 참조는 어디에 쓰느냐? 결문에다가 쓰는데 수신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위입니다. 경위의 표시는 경우기간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우기간이 하나인 경우는 이 문서의 경우기관장은 누구이고 최종 수신기관장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다시요. 경우기간이 하나인 경우는 뭐라고 쓴다고요? 경유기관장은 누구이고 최종 수신기관장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경유기관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경유기관이 넘겨보세요. 32쪽. 경유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는 1차 경유기관 의장은 누구이고 기관장은 누구이고 제2차 경유기관장은 누구, 최종 수신기관장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둘 이상일 때. 그리고 네 번째, 로고 및 상징 등 표시인데요. 행정기관 그 일반 기한문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기관 두문란에 뭐 행정 자치부라고 하는 행정기관명을 적었다. 그러면 왼쪽에 가로 세로 2cm 여기다가 이 행정자치부에 마크 같은 거를 적고요. 네, 마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역시 이것도 가로 세로 2cm죠. 거기 뭐가 있나요, 거기? 가본 보세요. 로고, 행정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홍보 문구는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 그 행정기관의 슬로건 같은 거 있죠? 그 행정기관의 슬로건 같은 거는 위에다 쓰는 겁니다.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가해야 한다. 그리고 문서 상단에 행정기관명 왼쪽 끝에 2cm와
가로 세로 2cm 범위 내에서 하고 홍보 문건은 행정기관명 바로 이에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을 공부해 봤고요. 본문 보세요. 본문 제목이 본문이죠. 제목이 본문인데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그리고 첨부물 표시가 나와 있어요. 본문란에다가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본문란의 내용이 많을 때는 뭡니까? 붙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붙임일 때는 두 칸, 한 글자 두 칸 띄고요. 한 글자 한 칸 띄고 무슨 계획서 일부. 자, 이건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2번. 한 글자 한 칸 띄고 무슨 서류 일부. 점. 그리고 한 글자 두 타 띄고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본문의 끝 표시인데요. 예시 보세요.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점 찍고 본문란에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찍고 한글타 두 칸이죠. 한글타 두 칸 끄고 끝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요. 나와 있죠 거기? 그 다음에 첨부물이 있으면 한 글자 두 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붙임 1. 서식 승인 목록 1부. 2. 승인 서식 2부. 점 찍고 두 칸 띄고 끝. 이렇게. 만약에 이 본문에서요.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끝까지 다 썼어요. 남는 여백이 없죠. 그러면 여기 다시 두 타 띄고 끝 이렇게 쓰면 됩니다. 거기 나왔습니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란이 오른쪽 거기 줄체요. 한계선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 그 서식 그 폼맥 보게 되면 A4 용지에다 작성할 때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이게 한계선이야. 이게 한계선. 이 한계선의 마지막 글자면 이제 다시 줄 바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을 바꿔서 두 타 띄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알아두시고 이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문서의 구성에는 두문 문서의 구성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 문서의 구성에는 두문, 본문, 결문 해가지고 두문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만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서식 같은 것은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번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있죠. 표로 끝날 때 본문이 표로 끝났어요. 이렇게 표로 끝나게 되면 여기 두 칸 띄고 이렇게 끝 쓰면 됩니다. 거기 박스 보세요.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있는데 이러한 그 표로 끝나는 경우는 표가 끝났다면 두 타 띄고 끝 쓰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표 보세요.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칸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칸이 남을 때는 거기 보세요. 응시번호 10번 밑에 이하 빈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다. 여기가 지금 10번이었죠. 여기다 이하 빈칸. 응시번호 10번. 또 뭐가 있나요? 여기 김동수. 제 이름이 김동수입니다. 생년월일 나와 있죠? 칸이 여러 칸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하 빈칸이다 이런 얘기죠. 이하 빈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결문 나왔네요.
발신명의 표시. 행정기관장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무슨 장관, 무슨 시장, 무슨 군수, 무슨 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하고, 밑에 나번은 합의제 기관일 때는 뭘로 기장한다? 위원회라고 기장합니다. 무슨 위원회 기장합니다. 라번 보세요. 행정기관 내에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냥 무슨 과장, 무슨 담당관, 무슨 실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 결제 문서는 어떻게 될까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내부 결제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라고 있죠? 직무대리. 여러분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입니다. 여러분 주로 중앙행정기관장 같은 거는 직무대리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제할 거를 기한을 이제 최종 결재권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인데, 행정자치부 장관 대신에 업무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무대리. 거기 나왔죠? 넘겨보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직무대리는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다 뭡니까? 직무대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은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이건 그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두 가지가 있죠. 광역단체장이 있고 기초단체장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있고 기초단체장이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권한대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건 뭐가 된다? 직무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직무대리. 그래서 거기 서울특별시장은 누굽니까? 서울특별시장은 행정 1부시장이 권한대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어떻게 다르냐? 중앙행정기관은 직무대리라고 하고,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한자. 기한자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되겠고요. 검토자는 수직적 합의한 사람이고, 검토자는 수직적이고, 협조자는 이제 수평적이 되겠는데, 그리고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한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그리고 생산등록번호는 행정기관에서 공문서, 일반 기한문을 작성해서 공문서를 발송할 때는 생산이고요. 다른 외부에서 그 공문서가 접수된 거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가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번 보세요. 민원문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과 접수일과 시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와 그리고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결문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뭘 공부했나요? 문서의 구성을 공부했어요. 그죠? 문서의 구성에는 어느 게 두문이다. 두문은 뭐가 있나요? 자,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문서의 구성에 대해서 논술은 안 나옵니다. 근데 약술 문제라 하더라도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문서의 구성에는 세 파트가 있다. 두문. 두문은 행정기관장, 그리고 수신과 경유까지가 두문이고, 본문은 제목과 내용과 부침입니다. 이게 본문. 나머지 결문인데, 결문에는 발신명의, 그리고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해가지고 그 행정기관 명부터 해가지고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쭉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보니까 문서의 기한이 나오는데요. 기한이란 뭐냐? 뭐 기한의 개념과 기한의 원칙과 기한자의 자격, 또 기한문 작성할 때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선 38쪽을 좀 봐주세요. (38쪽을) 보니까 가번에 일반 기한문 나와 있죠. 이제 이 기한문에는 일반 기한문이 있고 일괄 기한문이 있고 공동 기한문이 있고 수정 기한이 있어요.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데 우선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우선 일반 기한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이거는 홍보문구입니다. 발신자의 젤로의 행정기관 명이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 여러분, MB정부에서는 뭐였나요? 행정안전부였습니다.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행정부로 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행정자치부로 다시 바꾸면서 국민안전처가 생겼죠.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자, 수신자 참조, 문서관리 업무 담당 과장, 제목, 경유. 경유하는 기관이 없으면 안 적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그러면 경유까지 이렇게 잘라보세요. 경유.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이게 뭐야? 본문이야. 써보세요. 본문. 그리고 제목부터 부침까지, 예. 제목부터 거기 제목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내용이 많으면 부침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본문. 여기 두문. 죄송합니다. 두문이 되겠고, 요게 본문이 되겠죠. 쓰세요. 본문. 그리고 밑에 행정자치부 장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결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문은 수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신자 참조의 밑에 나왔죠.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뭐 쭉 나왔는데 우선 제목 볼까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게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알림.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제 법을 만들겠다고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 알림. 그래서 내용 볼까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가 2011년 12월 9일자 관보, 그 당시 이제 또 안전행정부였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침,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안 일부, 부침이 상당히 내용이 수십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자치부 장관부터는 누굽니까? 발신자니까 거기 수신자 참조는 서울특별시장부터 쭉 나와 있죠. 광역단체장들에게 수신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행정사무관 나와 있고 서기관 나와 있고 행정제도과장이 전결했습니다. 전결이라고 하는 건 위임전결을 말하는 거죠. 장관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국장까지도 올라가지 않고 국장이 야 과장 네가 다 모든 거 결재해라. 과장 전결입니다. 이때 결재는 결재는 누가 하는 거죠? 최종 결재는 행정기관장이 결재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장이 결재하지 않고 위임전결, 실장이 차관이 위임전결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을 가게 되면 대신 결재하는 것을 대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공부하는데 결재는 좁은 의미의 결재와 위임 전결과 대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결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위임받아서 국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과장이 다 결재한 것이 전결. 그걸 우리는 전결을 위임전결이다 이런 말을 쓰시죠. 협조자가 나왔죠. 시행은 행정제도과 접수번호 그리고 날짜가 나와 있고요. 우편번호 주소가 나와 있고 또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뭐가 있나요?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메일 주소 그러니까 공무원의 그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메일 주소라고 하지 않고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 메일 주소, 메일을 전자우편 주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국민 공개,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기한문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수신이 참조가 되어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41쪽에 오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공문이 수신은 사단법인 가로 열고 사라고 하는 건 사단법인이고요. 무슨 협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0쪽에는 수신은 내부결제입니다. 내부결제. 뭐 이런 공문들을 그냥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문서의 구성체계를 공부해 봤습니다. 네? 문서의 구성체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서의 기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의 기한인데 기한이란 뭐냐? 기한의 원칙, 또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을 때 유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요. 또 기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7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곧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